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타이틀 아래 쭉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럴 때는 바로 결정할 수가 없대더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풀이법들이 있었는데, 자, 한 문제 남았었죠? 우리 대표 문제 5번이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랬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안 했네요. 그죠?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만 얘기했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대표 문제 5번이네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값의 계산. 자, 다항식입니다. 지금 다항함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판단하자라는 거였어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x제곱으로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판단한다.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x분의 4가 돼서 4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x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친구는 한없이 커지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얘는 5로 가게 되겠죠.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상수꼴. 더군다나 양수예요, 지금.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대더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무한대 곱하기 a는 상수가 되는데 0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a가 양수이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a가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대더라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걸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얘가 지금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극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한 친구들이다. 즉 우리는 5x제곱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x가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풀 수 있대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그거가 있어요. 무리식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 사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뭘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1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1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5x인 친구가 이 5x라는 친구가 극한값을 결정하게 된 어떤 중요한 요소는 되겠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는데 얘는 얘가 한없이 커지는데 5x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얘는 뭐가 돼요? 루트 x제곱 즉 x가 한없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얘도 x가 한없이 커지는 거라고. 그럼 x 빼기 x는 0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재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만약에 여기가 2가 되거나 여기가 이렇게 3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유리화할 필요 없이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가 1이고 루트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화를 하자고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루트. 자, x제곱 더하기 5x 빼기 x. 분모 분자에 루트 x제곱 더하기 5x. 자, 반대 부호죠. 플러스 x.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 유리화를 하면 된다라는 거. 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x. 자, 이렇게 했더니요. 분자는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즉 x제곱 더하기 5x 빼기 x제곱이 되고 분모는 루트 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x가 된다. 자, x제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거돼요. 이렇게 5만 남겠네. 자, 이제 어떻게 하죠? 한없이 커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 x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요. 하지만
얘가 1차고 얘도 1차고 얘도 우리가 1차라고 생각하자. 커지는 속도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한 번에 계산하자. 여기 1이 있으니까 루트 1 더하기 1분의 5 해서 답은 극한값은 2분의 5가 된다더라. 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분모 0으로 가고 근데 0으로 가는데 지금 양실 수도 음실 수도 있고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3 더하기 1분의 4 4분의 4니까 1 빼기 1 0을 향해 간다고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 어떻게 하자고요? 선생님도 이거 보자마자 이거 어디로 가? 안 보여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일단 뭐 어떤 이게 공식이라기보다도 얘가 나오면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통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통분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 저 통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통분을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사실은. 왜? 0분의 0꼴로 바꿀 거거든요. 자, 얘를 통분하면 x 플러스 1. 자, 분자예요. x 플러스 1 빼기 4가 돼서 x 빼기 3이 나와요, 분자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0분의 0꼴이 돼서 약분이 된다. 따라서 자, 극한값,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4분의 2 극한값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별거 아니었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 자, 연습해야 되겠죠. 유제 5-1번입니다. 네, 여러분 교재 47쪽에 있는. 자,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제는 x제곱으로 안 묶어도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만 얘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얘만 판단하면 된다. 라는 거. 혹은 자, 이도 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예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근데 x가 한없이 지금 뭐 x축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x가 한없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fx 어떻게 돼? 쭉 내려간다. 작아지겠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극한 값은 아닙니다.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하는 경우에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쓴 거지 극한 값은 아니에요. 좋아요. 두 번째. 자, 역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제 선생님이 드렸던 팁. 이제 보이세요? 여기. 여기 2가 있구나. 여기도 2가 있네. 루트 4는 2잖아요. 유리화를 하자라는 거.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죠. x제곱 더하기 x. 유리화를 정확하게 계산을 그날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플러스 2x. 분모는요. 루트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자, 4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x가 됩니다. 자, 분자의 유리화 계산해보면 자, 이제 앞에 것 제곱이죠. 4x제곱 더하기 x. 근호 벗겨내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2x의 제곱입니다. 즉 4x제곱. 2x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가 소거가 된다더라. 지울까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분모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루트. 자, 4x제곱 플러스 x. 자, 플러스 2x.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1차라고 여기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루트 4 플러스 2분의 1 해서 극한값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1위로 오는 과정. 선생님 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1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2 1 빼기 1은 0이에요. 0으로 가는구나. 얘는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무한대 곱하기 0꼴 얘를 뭐 하면 해결이 된다? 통분하면 0분의 0꼴이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통분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통분하면 자 x 플러스 1 빼기 2 즉 분자는 x 빼기 1이 됩니다. 자 0분의 0꼴이 돼버렸어요. 약분이 되고요. x 플러스 1분의 3만 남았네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각각 리미트가 취해져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극한값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47쪽까지 이야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교재 48쪽이죠.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이제 우리 주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함수의 극한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계산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안 보여. 어떤 직관적으로 함수의 극한이 바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일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미정 여러분 학생 이름이 아니에요. 한 반에 한 명씩 꼭 있어. 미정이 꼭 있더라고요. 수업할 때마다 놀려요 맨날. 미정아 이러면 맨날 그 미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자. 다항 함수가 주어지는데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때 a와 b가 b는 상수항이고 a는 x의 계수가 되겠죠. 이러한 a, b 값을 결정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원리부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교재 48쪽에 있는 네 가지 극한의 예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보겠습니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대. 진짜? 왜 그러지? 왜냐하면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요? 분모가 0을 가요. 0으로. 0으로 가는데 양수이면서 0으로 가요. 사실은. x가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어찌됐든 분모가 지금 0을 향해 간다고요. 0을 향해. 양수이면서 0을 향해 가. 근데 분자는 지금 어디? 1이야. 딱 고정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지. 양의 무한대로. 근데 얘는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2를 향해 가. 얘는 분자가 1인데 얘는 분자가 2를 향해 가. 얘는 뭐가 돼?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슨 말이냐면 0분의 어떤 상수꼴, 0이 아닌 상수죠. 0이 아닌 상수꼴. 얘가 0을 가고 상수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제곱이 없어지는 경우고 제곱이 없어질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막 어려워져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까 x분의 1을 그렸던 것처럼. 좋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어떤 상수로 가. 그럼 발산하게 돼. 근데 얘는 지금 극한값이 딱 있다고요. 왜? 지금 0분의 0꼴이죠. 1 집어넣어도 0, 1 집어넣어도 0. 근데 얘는 약분돼서 1이야. 얘는 뭐야? 1 집어넣어서 0, 1 집어넣어서 0인데 얘는 우리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인수분해 했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약분하고 극한 1 집어넣으면 2.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분모가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얘도 분모가 0으로 가고 얘도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극한이. 그러면 분자는 얘는 상수야. 그랬더니 극한값이 없어. 분자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 0분의 0꼴의 극한값의 계산 원리와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자 x가 뭐 l을 향해 갈 때 gx분의 fx라는 극한값이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기호로 쓰면 그래요. 기호로 쓰면 gx 즉 분모가 어디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 분모의 극한이 0이야.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이 경우를 통해 우리가 느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맞습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거라고.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있어요, 지분 F가. 근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선생님, 직관적인 설명 말고요. 좀 엄밀하게 증명해 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뭐 증명해 드리죠.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자, 증명해 드립니다. 증명.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조건이에요. 조건. 얘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이죠. 가정. 얘를 가지고 fx의 극한이 정말 0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요. 각각 수렴합니다. 근데 fx를 만들 거야. 이거 가지고 fx, 이 동그라미 친 거 가지고 fx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이 fx를 만들 건데 어떻게?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곱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gx분의 fx와 g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fx가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도 수렴하고 뒤에 있는 친구도 수렴해요. 그럼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서 앞에 있는 친구의 극한은 알파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다라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관과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가 재밌는 얘기, 한 번에 쉽게 기억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요 얘기까지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48쪽에 1번에 1번이에요.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극한값이 3입니다. 그런데 자, 극한값이 지금 3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 x-1은 x가 1을 향해 갈 때 0을 거죠. 분모는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아까 설명했잖아요.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1을 대입한 1 더하기 a 더하기 b도 뭐예요? 0이 되죠. 즉 b의 값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대더라. 간단하죠. 사실 이 다음에도 풀이가 쭉 나와야 돼 원래는. 여기에 이제 집어넣고 인수분해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야기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1까지 해결했는데 1-2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갑자기 화면이 왜 안 나왔냐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재 49쪽에 팁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과 미정계수의 결정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것에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의 극한값도 뭐예요? 0이다. 라는 것을 0분의 0꼴의 극한을 통해 직관적인 의미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통해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면 돼. 알파 곱하기 0 해서 증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따라서 0으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갑니까? 얘가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의 극한도 0이 돼요? 라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지. 아니 뭘 조심해야 돼?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네,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알파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렇다는 거죠.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고 엄밀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방법.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처럼 x가 1을 향해 갈 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자, 일단 우린 극한 계산할 수 있어. 왜? 분모 지금 어디로 가요? 2로 가.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죠.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딱 각각 리미트로 붙고 다 수렴하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0으로 간다고요. 알파가 지금 0인 경우야. 근데 보세요. 알파가 0인 경우인데 분자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지금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2로 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0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가 막 2야. 그럼 어떻게 돼? 뭔가 또 약분이 돼야 되는 거야. 즉 얘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얘가 0이 되면 얘가 0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발레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좀 쉬운 얘기라고 하면 그래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 어려운 증명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 자, 보세요. 이제까지 쉬운 얘기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gx분의 fx가 아까 극한값이 알파이고 어떤 얘기 먼저 해보자.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우리는 궁금한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궁금한 거야. 뭐가?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아래다 쓸까요? 자,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gx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 gx를 어떻게 만들지? 만드는 방법은 여기 fx가 있고요. 얘를 뒤집어야 돼. fx분의 gx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gx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는 극한이 뭐예요? 아까 극한이 0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극한이 뭐가 되죠? 그 뒤에 있는 친구. 얘를 바꿔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자, 얘를 바꿔서 x가 a를 향해 갈 때 우리는 gx분의 f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뒤집히면 얘가 나오잖아. 역수니까. 얘는 뭐야? 알파로 간다 그랬어. 얘는 뭐야? 1로 간대. 아,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파분의 1을 향해 가는 거라고. 아, 선생님 그래서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지. 어떤 조건이 필요해? 얘가 알파분의 1로 가려면 그렇죠. 알파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조건이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야 완벽한 증명이 된다는 거.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증명이에요. 제가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정말 잘하는 친구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 물론 이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증명이 안 됐을 때. 자, 보세요. 예, 벌써 웃기 시작했어, 혼자. 예, 어떤 방법이길래 혼자 벌써 웃어? 얘가 뭐예요? 분자. 얘는 뭐야? 분모. 얘는 극한값.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가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필요해. 아, 헷갈리는데? 증명은 이해됐어도?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가 엄마고 분자가 아들이야.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자식이겠지. 예,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0으로 가. 아들도 0으로 가? 진짜? 엄마가 0으로 가면 아들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야죠. 어디로 가든 간에. 그렇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그치? 학생 때는 엄마 따라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하는데 당연히 엄마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항상 따라다니진 않아. 엄마는 아들을 따라다니긴 해. 언제 따라다니까?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잘못된 곳이 뭐야? 영 아닌 곳으로 갈 때만 따라간다고요. 딱 여기서 이제 또 깨달음 얻은 친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엄마를 항상 따라가야 돼. 근데 엄마가 아들을 따라가려면 언제만 따라가? 영 아닌 곳으로 갈 때. 그때 따라가야 된다고.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에? 따라가야죠.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선생님 많이 혼났어요. 어찌됐든. 딱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아들은 따라가야 돼. 0으로 갈 거야 나도. 그래? 분자가 0으로 가? 엄마 따라가야 돼. 언제? 0 아닌 곳으로 갈 때만 따라간다고. 확실해졌죠. 예. 좋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를 가지고요. 예,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물론 이제 증명을 했어요 제가. 예, 도구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완벽하게 증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49쪽에 개념학의 문제 한번 보고 지금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극한값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돼. A를 결정해야 돼. 엄마가 0으로 가. 엄마! 같이 가요. 따라가야죠.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요.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분모가 0으로 가. 아들을 따라갑니다. 0으로 가요. 1 더하기 1 더하기 A는 0이 돼요. A는 뭐가 됩니까? 역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증명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x-1, x 플러스 2 약분하고 극한값 3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2의 1번, 2번 역시 마찬가지. 근데 좀 달라. 좀 달라. 뭐냐면 얘는 미정계수가 분모 있네? 여기에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0이 돼. 아들이 0으로 가? 엄마가 응? 내 이 녀석 같이 가자. 0 아닌 곳으로 갔으니까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얘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1 빼기 A가 0이니까 A는 1. 마찬가지죠. 분자가 0으로 가요. 1 집어넣으면. 0 아닌 곳으로 갔으니까 얘도 0으로 간다. 따라서 A는 1. 맞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참 받아들이면 편하지. 근데 앞에 제가 했던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막 증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개념이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개념인데요. 50쪽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50쪽에 이런 그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h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근데 이 그림상에선 사실 gx, hx, fx의 대소관계가 gx보단 hx가 크고 f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2일 때 같으니까 이게 뭐 등호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지. 안 같더라도 등호는 집어넣을 수 있지. 왜? 크거나 같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건 작다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거 어찌됐든. 자, 다음 같은 부등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x가 2를 향해 갈 때 hx라는 것의 극한값이에요. x가 2를 향해 갈 때 hx의 극한. x가 2를 향해 갈 때 hx의 극한.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이죠. 3이라고요. 그냥 보여요. 얘가 3. 근데 hx에 대한 뭐가 없어? 정보가 없어. 지금은 그림이 있지만 정보가 없어. 그리고 gx와 fx라는 것의 정보만 있어. 그럼 gx의 극한을 봤더니 x가 2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을 봤더니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그리고 fx 역시 x가 2를 향해 갔더니 극한이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요. 이 친구의 극한도 3으로 가고 이 친구의 극한도 3으로 가.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부등식이잖아. 그 사이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사이에 끼어있는 hx 역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좀 요게 이제 철길이라 그래갖고 원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근감을 이제 나타내기 이렇게 원래는 평행한 거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냥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기 gx가 있고 여기 fx가 있어. 요 사이에 hx가 있다라고 해.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점을 향해 가고 있어. 얘도 이 점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이 사이에 h가 있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똑같은 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는 간단하다고. 그런데 자, 간단한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 앞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그냥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좋은데 이 부등식이 언제 성립해? 2에 가까운 모든 x의 값에 대해 2에 가깝다라는 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그림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만약에 g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예. 그리고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h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hx가 요 사이에서는 g하고 f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 사이 어떤 그 가깝지 않은 다른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돼도 가능하겠냐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그젠플엔 2를 향해 간다 그랬어. x가 2를 향해 간다는 건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주변에서의 범위만 확실하시면 돼요. 어떻게? 부등식이. 크기 순위 확실하면 되는 거라고. 이 사이에서만 뭐야? 끼어서 거기 따라간다는 거지. 그 정도 느낌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얘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 이그젠플을 들어드렸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요.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을 알파.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아까는 2였잖아요. 여기서는 a죠.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a 주변에서만 뜻한다라는 거. 대하여. 자, 방금 한 얘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방금 한 얘기는 뭐냐면 fx하고 gx 사이에 끼어 있어. 누가? hx가. 끼어 있고 이 친구의 극한 알파였어요. 이 친구의 극한이 베타인데 그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하면 요 가운데 끼어 있는 hx의 극한은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참 편한데 식을 쓰자면 얘하고 같게 되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hx의 극한은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선생님? 첫 번째 건 자, 두 개만 비교하자고요. fx가 gx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한, 요 알파와 요 극한, 요 베타 사이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더라. 자, 여러분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fx가 항상 gx 이하야.
그럼 x가 a를 향해 가. 물론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그럼 극한값 역시 알파, 베타, 이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작다와 같다.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작거나 같다. 즉 예를 들어서 자 x가 0보다 클 때 fx를 제가 x제곱이라고 하고 gx를 2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클 때 fx는 gx보다 네,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 x제곱이 이렇게 있고 2x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gx가 더 커요. 0을 빼버렸어요. 지금 제가 0을 빼버렸다. 그렇게 0을 빼버렸다고. 얘가 gx고 얘가 fx야. 그런데 우리가 x가 0을 향해 0보다 큰 쪽에서 뭐 우극한 좌극한 상관없어요.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간다라고 합시다. 어디로 가요? 예, 극한값 0을 향해 가요. 근데 gx 역시 어때요? 0을 향해 간다고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아예 우극한 말고 여러분이 그냥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0을 빼보세요. 여기 0을 빼. 그럼 얘가 언제 성립해? x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x가 0을 향해 가면 이 극한값도 0이고 이 극한값도 0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작은데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가 작거나 같으면 얘도 작거나 같은 거라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뜻.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이 언제 필요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그래프를 지금 그리니까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니까 당연히 따라서 가는데 그 사이에 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리고 함수식이 안 나왔어. 아까는 뭐 x제곱, 2x제곱 편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리기가 힘들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개념 확인 문제를 보시면 부등식으로 그냥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고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이 fx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이거 보이세요? 최고차의 계수합이 1이라고. 1로 간다고. 얘도 어디로 가? 1로 간다고. 무슨 말이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 아, 그 사이에 낀 나는 뭐야? 어디로 가?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극한값이. 지금 당장 물론 이제 뭐 그리려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막 그려야 되겠지만 그리지 않고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 쉽죠? 요런 이야기도 이제 쭉 연습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인데 2번 역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대. 2번과 1번의 차이점은 1번은 fx가 그냥 나왔어. 그래서 극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2번은 fx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처럼. 그러니까 f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 누가 없어져야 돼? 이 친구가 없어져야 돼. x를 어떻게 없애요? 그렇죠. x로 나누면 되죠. 근데 조심해야지.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뀐다고. 근데 알려줬잖아. 뭐라고요? x는 양수라고. 양수라고 알려줬으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끝난다? x로 나누면 끝난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우리는 fx에 대한 뭘 찾을 수 있다? 부등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변을 x로 그냥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무한대로 보내봐. 이 친구 극한이 어디로 가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한번 다시 쓸까? x제곱 더하기 x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항의 개수입이 2차, 2차 같으니까 2로 가. 얘도 보이세요? 여기 x제곱, 2x제곱. 아, 얘도 2로 간다고. 그럼 이 사이에 끼어있는 fx 어디로 가요? 2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자, 한 가지 부연 설명 더 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이게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쫙 만족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양의 실수일 때 성립하는데 가능합니까?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 x가 a를 향해 갈 때 a에 가까운 어떤 a 주변에서만 성립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어. x는 지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심지어 x가 뭐 예를 들어 1000 이상인 실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 왜?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그 범위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의 결정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미정계수의 결정. 아들은 엄마를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엄마는 아들을 이상한 데 갈 때만, 영 아닌 데로 갈 때만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요. x가 a를 향해 갈 때가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상관없다. 모든 극한에서 성립할 수 있다. 단 그 주변에서의 부등식만 있다면.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딱 느낌이 정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 문제 51페이지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이제 간단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인수분해라는 여러분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값이 2입니다. a 빼기 b를 물어봤어요. 일단 딱 보니까 어디로 가? 누가?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된다고? 역시 0으로 가야 된다고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2고,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a 빼기 4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b는 뭐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한 문자로 통일을 했어요. 자, 그럼 b 대신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대입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 마이너스 1 그리고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 극한값이 2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를 뭐 한다?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집중하세요. 1번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집중하세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극한값이 있습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며. 그럼 이 극한은 결국 뭐의 계산이야? 무슨 꼴? 그렇죠.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이야.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해서 0으로 만든 친구들을 약분해야 된다고. 그게 결국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 ax제곱 마이너스 4x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지 저는 그게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도록 했다고. 인수 정리를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야. 1 집어넣으면 a 빼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렇잖아. 그 얘기는 분자는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분자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힌트가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1 집어넣어서 0 나오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죠? 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돼, 이거? 이거 우리 x 빼기 1을 인수로 간다는 건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는 개수.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거 a.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에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만 빼면 되겠네. a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확인해 볼 것도 없어 이거. a 빼기 4하고 마이너스 a 더하면 마이너스 4 맞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인수분해가 쉬워졌는데요? 다행입니다. ax 플러스 a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이 된다는 거죠. 1 집어넣으면 2a 빼기 4가 되고 아까 이 극한값이 뭐라 그랬죠? 2라 그랬다.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여기 6이니까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의 값은 뭐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였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의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지금 대표 문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유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이. 유제 1-1. 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저자께서는 유제를 2개나 집어넣은 것 같아. 보통 유제가 하나인데. 1-1번부터 볼게요. 자,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극한값이 8입니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4 더하기 2를 대입한 분자의 극한값 얘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또 어떤 뭘 해야 돼? 어떤 느낌이지 벌써? 네 글자. 그렇죠.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빼기 4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 저는 인수분해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거를 억지로 인수분해 하려다 보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게끔 만들었어.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이라고 결국은. 여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라고. 그럼 여기 1이니까 개수가 여기 1일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여기 a 더하기 2가 되겠네. 이거 보나마나 이거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이게 나올 거고. 즉 뒤에 있는 친구는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 이겨내면 충분해요. 자,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 약분하고요.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가 될 거고 이 값이 뭐라고? 8이라고요. 따라서 a는 4고요. 아까 b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4였어요. 마이너스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2. 따라서 a 빼기 b는 뭐예요?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좀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란 말이야. a가 아니란 미정개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럴 때는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많이 일단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결국은 0분의 0꼴의 극한값의 계산이니까 얘가 지금 8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x-2 인수로 가질 거고 그럼 여기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여기도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8 되게끔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분자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석적으로 해보시고. 처음부터 뛸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제 1-2번입니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분모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지금 x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0을 향해 갑니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을 향해 가야 돼요.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극한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0이 되고 b는 자, 얘를 넘길까요? 이렇게 a 빼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요.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빼기 2. 자,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얘를 이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근데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팁을 드렸습니까? 얘는 분자가 지금 0으로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1은 2니까 여기는 그대로 a 빼기 2가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약분 0분의 0꼴의 극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2 a 빼기 4 요 값이 5라 그랬어요. 따라서 a의 값은 9가 되고 b 값은 a 빼기 2라고 했으니까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9 더하기 7은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사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극한값이 5라 그랬고 0분의 0꼴을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2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분명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거꾸로 개수 맞추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2x제곱. 이거 쉽진 않습니다.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요 극한값 5가 나오게끔 만들려면 그렇죠. 여기 플러스 7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를 전개해서 a값, b값 찾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정계수의 결정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해봤습니다. 뒤에 남은 문제는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의 문제가 남았는데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다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